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을 하라는 제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뒤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막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네. 해당 지시를 두고 일부에서 공산당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짓지 않는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사 짓지 않는 땅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구윤철 부총리 비롯해서 농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농사 짓는다고 사놓고 방치해 놓은 거, 나중에 이제 먼 미래 이득 기대하고 방치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투기 대상돼서 실제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거 아니냐. 농지 가격도 막 20, 30씩 하니까 이런 것도 강제 매각 명령 받을 수 있는 거다. 과징금 더하고 매각 명령 하고 안 되면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농지이긴 하죠.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동안 이런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투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정원호 성동. 성동구청장을 네.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정원호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농지를 구매했어요. 0세와 2세 때 네. 본인이 아니면 애들이? 아니 본인 0세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어요. 걸음마도 떼기 전에. 이게 부모님이 사준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당신은 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실드할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를 부모님의 책임을 미룰 수는 있어도 책임을 좀 지울 수는 있어도 정원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못됐다. 네. 이걸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로 잡겠죠.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 김재섭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정원호 구청장이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부친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조부모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장손이 태어났을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니까 땅을 그때 줬다. 그때 이제 준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농지법이 개정된 게 1994년인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지금 도로도 없어서 맹지 상태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재산 공개도 그동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다 했다라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각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매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준 땅을 그냥 팔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그럼 농사 짓지 않고 뭐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 경영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도로가 제도가 있잖아요. 없대잖아요. 도로가 지금 도로가 없다. 도로가 없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살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그래서 거 다 따져 본다는 그래서, 겁니다. 논밭이라고 그 필지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야지. 정원호 사퇴하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라. 네. 아니 그렇다고요. 이게 네. 이런 분들이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예. 하는지 보면 돼요. 네, 이건. 어쨌든 예.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거의 매일같이 그 SNS에는 진짜 하루에 하나꼴로 올리고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때리고 뭐 다주택자 때리고 농지 때리고 어제는 관리비 얘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임대료 상한 있으니까 이거 다 관리비로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것도 다 때려 잡아야 된다. 빌라 같은 경우 진짜 많은데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청년주택 이런 것도 한창 이런 문제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월세 50만 원 받는다고 해놓고 관리비 막 4, 50만 원씩 맞아요. 받는 그런 데 그런 많아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 관리비 영향받는 사람 수백만 명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당 3억짜리 초고가 주택 이거 가진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갖는 거 초고가 주택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단히 다음 스텝으로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 꺼낼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를 한 것 같고 위험과 책임이라는 거는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 나중에 떨어질 때의 리스크, 그다음에 책임이라는 건 아마 갖고 있으면 계속 내야 될 그 세금에 대한 세금들. 부담. 요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죠. 네. 보유세 올리겠다. 네. 지방선거 후에 그렇게 좀 들리네요. 네.